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콕은 김근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검찰청사 입구에 붙어있는 노란색 테이프, 이른바 포토라인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 관계자가 출석할 때 취재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여기서 찍으라고 표시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이 포토라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인의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취재진 앞에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특히 이번 지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앞으로 정 교수뿐 아니라 모든 수사 대상자를 비공개로 소환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조국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이번 결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근희의 프레스콕, 사라지는 포토라인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앞에 서는 이른바 포토라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희 기자에게 좀 얘기하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언론사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요. 이 네. 포토라인이 갖는 의미, 어떤 사람들이 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까? 이게 한 26년 전에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제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자들이 워낙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 전 회장이 이제 이 카메라에 이제 머리가 부딪혀서 당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토라인을 운영을 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포토라인에 서는 사람을 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고위공직자. 아시겠지만 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자치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돼 있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1조 이상 매출을 일단 하는 대기업들. 매출 1조 이상 대기업. 여기에 한해서 일단 포토라인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이제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낙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검찰에 출두하기도 어떤 조사받기도 전에 사실상 어떤 범인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낙인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또한 그렇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도 있다. 왜냐하면 이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검찰 소환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현재까지 유지돼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어떤 윤석열 총장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비공개 소환을 계기로서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비공개 소환을 하게 될 경우에 황제 소환 아니냐, 너무 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동안 너무 미리 피의자를 마치 이 범인, 유죄인 것처럼 낙인 찍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는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과정들을 좀 찬찬히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전격적인 지시를 내리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뭡니까? 앞서 이제 잘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검찰 내에서 나오는 얘기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발표 이후에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번 발표를 오늘 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어제 소환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떤 계기라 하더라도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 소환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일단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두고 좀 인권 침해 아니냐,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공개수환 전면 폐지를 통해서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도 어떤 검찰의 개혁도 계속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이 포토라인 폐지는 법을 고치거나 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부터. 다만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이 공개 소환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또 매출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또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인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주로 해당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역시 비공개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게 이번 조치는 예. 피해자의 출석 시기를 미리 알리지 않겠다는 거지 언론 취재를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즉 정교수 사례처럼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들어가면 언론 노출이 원천 봉쇄되지만 원칙대로 청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경우에는 공개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취재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지도 않은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해서 언론 앞에 한마디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본인이 자진해서 공개 소환에 응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언론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다만 검찰에서도 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공개 소환을 폐지하는 만큼 언론의 포토라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신이 원하면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1층으로 가는 거고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은 지하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기자들 눈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다. 선택권이 오히려 주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일단 본인의 예. 어떤 그 허락 여하에 따라서 이제 예. 결정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이 만약에 이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편의를 봐주는 거. 예. 이거는 조금의 어떤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예. 언제든지 뭐 몇 시까지 출두하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자들한테 이걸 공지하는 거. 예. 이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출두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정경심 교수같이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서 예. 거기서 어떤 기자들을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행 방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공개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그냥 기자들한테 안 알리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할 것이냐, 예. 이런 데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이 검찰이 저렇게 도와주는 것, 예. 그런 건 과연 무슨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데 이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전격적인 공개 소환 폐지 지시, 과연 조국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인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네.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었어요. 오늘 조국 장관이 출근하면서 이 조사와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일단 오늘 조국 장관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예. 가겠습니다. 일체 말씀드릴 수 없음은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심 교수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뭐 정경심 부인 정경심 교수의 출석에 관해서는 뭐 일체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예. 지금까지 계속 밝혔던 뭐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검찰 개혁 뭐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뭐 지금까지 계속 했던 뭐 원론적인 의도적으로 얘기요? 했던, 예, 원론적인 얘기만 오늘 예. 오늘 기자들이 조국 장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오늘 뭐 그런 질문도 있긴 했었는데 예. 일단 조국 장관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조간신문들은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어제 저희가 개천절이어서 방송을 하셨는데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공개 소환이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개 소환이냐 아니면 비공개 소환이냐를 놓고 확정되지 않았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아침에 오전 9시에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소환했어요. 이미 비공개 소환이 사실상 결정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공개 소환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미리 공지하진 않겠지만 통상 절차대로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게 하겠다. 예.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이후 검찰에서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그동안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하다가 비공개 소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이미 비공개 소환이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검찰은 어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정 교수가 소환이 되고 조국 장관의 소환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공개 소환을 폐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제기됐는데 예. 이에 대해 검찰은 아까 김근희 기자가 말했다시피 계기가 어떠하든 국민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